네, 반갑습니다. 인사이더 TV 인천평화복지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이광호입니다. 인천시정 자판기라고도 불렸는데 오늘은 다른 주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시정에 관한 이야기 말고요. 다음 달이면은 세월호 9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월호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특별 손님을 저희가 이제 모셨습니다. 인사를 좀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4.16 연대라고 하는 4.16 세월호 관련돼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김선호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4.16 연대 사무처장 김선우라고 합니다. 네, 궁금할 것 같아요. 4.16 연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4.16 연대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인지 이런 소개를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16 연대라는 명칭은 약칭이고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가 정식 명칭입니다. 4.16 연대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함께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찾고 그리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만들어 온 조직입니다. 그때 우리가 외쳤던 구호를 한번 돌이켜보면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이러한 구호들을 우리는 외쳤습니다. 이 구호 속에 담긴 얘기는 바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든든한 이웃이 되어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진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자 처벌, 그리고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피해자들과 함께 시민들이 만든 조직이고 4.16 연대는 그래서 정부나 오히려 이제 지자체 등의 이제 보조금을 전혀 한 푼도 받지 않은 채 오로지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부터 지금까지 4.16 연대에 항상 든든한 주인이 되어주신 분들이 바로 4.16 연대 회원입니다. 약 지금까지도 아직 6,000명 가까운 회원분들이 회비를 납부해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세월호에 대한 진실 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사회를 만들자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자립적인 시민사회 단체, 이렇게 요약해서 같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서 몇 년 동안 지금 일하신 지가? 저는 그 4.16 연대의 사무처장을 맡은 지는 이제 횟수로 4년째가 되고 있고, 그전에는 저는 그 대구 4.16 연대에서 결국 이제 예전에 대구 그 세월호 참사 대구 시민대책위원회 때부터 집행위원장으로 활동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4.16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이제 이제 2014년 세월호 사고가 참사가 일어난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오셨군요. 대구는 좀 특별하겠네요. 대구 지하철 참사 이런 역사도 있어서 대구 지역에서 이제 그 4.16에 대한 이야기,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 했을 때는 좀 특별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지 이제 9년이 됐습니다. 9주기가 됐죠. 네. 오늘 인천 지역에서도 이제 9주기를 맞아서 세월호 참사 9주기 이제 시민추모위원회 발족 행사를 했고, 앞으로 인천 지역에서 9주기 행사를 하자 이렇게 시민들하고 이야기하고 술래길 행사를 했는데 9주기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이런 질문들 이제 기자들도 많이 하고 참여하는 분들도 9주기에 대해서 되새겨보는 이런 시간을 갖기도 했어요. 4.16 연대에서는 이제 9주기가 갖는 의미, 이제 9주기에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이번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다음 달 이제 16일이 되면 이제 9주기가 됩니다. 사실 이제 9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길면 길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짧으면 짧을 수도 있는 시간일 것 같은데, 사실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9년 동안 계속 그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찾고자 하는 활동을 해왔고, 또 시민들이 옆에 있었기에 이렇게 이제 9년까지
우리가 함께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특히 이제 이번 9주기가 조금 남다른 거는 작년 10월 29일 날 그 이태원에서 결국 그렇게 이제 축제를 즐기러 온 우리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또 159명의 시민들이 또 희생을 당하는 이태원 참사가 그렇죠.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함께 외쳤던 게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외쳐왔는데 결국은 이게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저희들 같이 활동하는 저희들도 결국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세상, 만들고자 하는 사회를 결국 못 만들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나쁜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이제 자책도 좀 많이 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진행하는 세월호 참사 9주기는 우리 이제 안전 사회를 만들자라는 걸 더욱 더 좀 더 선명하게 내걸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진실 그리고 끝까지 피해자와 시민들이 함께하자라는 것을 이번에 슬로건으로 좀 만들어서 9주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회 굉장히 중요한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세월호 참사 이전에도 이후에도 특히 이제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안전사회 문제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화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9년이 지났는데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 대구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대구 지하철 참사 그리고 그리고 인천도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난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구에서 이 사회적 참사를 겪었던 피해 당사자들이 모이는 모임이 한번 있었다는 그때 혹시 다녀오셨나요? 네, 다녀왔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다녀왔던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본인들이 겪었었던 사회적 참사에 대한 문제가 잘 규명이 되고 안전 대책이 세워졌으면은 인현동 화재 참사 그리고 뭐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혹시 그때 뭐 됐던 이야기나 그때 풍경이나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구 지하철 참사는 2003년이죠. 2월 18일 오전 9시 53분에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로 이제 20주기가 되었고 특히 이제 올해 전국의 재난 참사 피해자들이 대구에 모여서 가칭 전국 재난 참사 피해 가족 연대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워크숍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 워크숍을 진행하는 와중에 이제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 추모제에도 함께 참여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특히 이번에 좀 특이한 게 그 원래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들이 다른 재난 참사 유가족들을 초대하면 그냥 초대 손님으로 이제 추모제 초대 손님이라 하긴 좀 그렇지만 같이 이제 연대하기 위해서 같이 그렇죠. 이제 참가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또 금방 말씀하셨던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들 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유가족 피해자들 또 태안해병대 그 사슬 캠프에서 사망하셨던 이제 그 피해자들 또 스텔라 데이지오 침몰 참사 또 삼풍백화점 그리고 이제 시랜드 화성에 있었던 이제 거기 참사 유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재난 참사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안전사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좀 주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선언도 하시고 그러면 이러기 위해서 우리 피해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함께 토론하고 결정하는 이제 2박 3일 워크숍도 대구에서 함께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모여서 이런 연대 모임도 결성하기로 했고 또 이제 피해자들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센터 또 이제 내년을 이제 내년 4월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 보자라는 결심도 이번에 하게 된 거죠. 세월호 참사 이제 9주기에서 10주기로 가면서 사회적 참사에 대한 문제로 이제 세월호 문제가 이제 확장되고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고 움직이고 있었네요. 9주기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이제 9주기를 인천 지역 사회에서는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했는데
순례길을 처음 걸었어요.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일반인 추모관까지 걸어가 보니 4.16km 정도 되더라고요. 4.16km 한 30여 명 분들 같이 이제 걸었고, 그리고 이제 목포에 있는 선체 방문도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반인 추모관이 있는데 아마 많이들 몰라요, 시민들이. 인천 가족공원 안에 네. 이제 한 구석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천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근처에 노란 바람개비로 언덕을 만드는 노랑들의 언덕 조성 사업도 있고, 4월 15일은 인천 시민 추모 문화제도 이제 인천 앳들광장, 시청 앞에 앳들광장에서도 계획되어져 있고, 16일은 일반인 희생자 추모 행사가 그렇죠. 추모관 앞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사들이 인천에서는 이제 있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구죽이 처음 이제 시작을 알린 곳이 인천이더라고요. 그런 데 네. 있어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세월호가 출발한 곳이 인천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세월호 이제 구주기를 시작한 곳도 인천에서 시작하는 것이 이제 오늘 뜻깊었던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 혹시 이제 구주기와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는 거 같이 연대할 만한 거 인천 시민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한번 같이 네.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 4.16 연대는 세월호 참사 구주기 계획을 짤 때 이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천은 이제 선포 기자회견을 오늘 했죠. 진행하셨고, 저희가 먼저 했습니다. 그 4.16 연대와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3월 16일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그 서울시 의회 앞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세월호 기억공간이 네. 있죠, 서울시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과 약속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구주기를 맞이하면서 시민들에게 드리는 글,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억 추모 사업에 함께 해달라라는 걸 외칠 건데, 특히 이제 원래는 저희가 4월 16일이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쵸, 인천에서는 일요일이죠. 예. 이제 일반인 추모관에서 이제 그러한 추모제를 진행을 네, 하고, 오전에. 또 이제 단원고 학생들이 다 많았던 이제 안산에서는 안산에서는 오후에, 그쵸. 네, 화랑유원지에서 오후 3시에 구주기 기억식을 좀 네.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하루짜리의 행사로 네. 그냥 이제 기억과 약속을 이어달라라고 얘기를 하기보다 오히려 전날 전야제도 좀 기획을 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기획마당도 하고, 또 직접 시민들이 304명 희생자들의 숫자에 맞춰가고 네, 예, 예. 304명의 합창단, 또 같이 이제 몸짓으로 공연할 수 있는 분들, 네, 예. 또 이제 오케스트라로 참가할 수 있는 분들까지 모아서 전야제도 지금 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보면 인천과 안산뿐만 아니라 그 인천에서 출발한 세월호가 제주에 도착했어야 되는데 결국 제주에 도착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못했죠. 그래서 오히려 예, 이제 예. 제주에서는 지금 제주에 그 세월호 제주 기억관이라는 또 기억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 공간에는 또 우리 그 청소년들이 네, 예. 직접 예. 그 언니와 오빠들을, 또 네. 이제 형님과 누나들을 기리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준비하는 제주 행사도 또 준비가 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예. 이제 세월호 제주 기억관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노랑 깃발 달기라든가 네, 예, 예. 또 이제 노랗게 물들이기, 또 청소년들이 직접 준비하는 문화제도 지금 네.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세월호가 이제 침몰했던 그 이제 진도 근처 네, 예, 이제 예. 팽목, 네, 또 예, 이제 예. 우리 희생자들이 가장 처음으로 무트로 다시 올라왔던 공간이 이제 진도 팽목항.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팽목항에서도 저희들이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는 네. 이제 기억 순례길 걷기, 네, 또 예, 기억 예술마당 네, 예, 행사도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구주기를 준비하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전히 이제 진상 규명에 대한 과제와 좀 안전 사회에 대한 목소리를 좀 높이려고 정부와 이제 특히 이제 정치인들에게 또 구주기 때 메시지를 던지기 그렇죠. 위해서 예, 예. 이제 4월 8일에는 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네, 예, 국가의 책임에 대한 이제 인정과 사과를 촉구하는 예, 예. 이제 전체 시민 대회를 4월 8일 오후 2시에 네, 또 예,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예. 요건 낮에 되나요? 저녁 되나요? 4월 8일에 시민대회. 오후 2시에 오후 2시. 오후 2시. 네. 들어보니까 인천에서 이제 처음 출발한 의미를 갖고 인천에서 오늘 기자회견과 시민행동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안산 그리고 진도 팽목항 그리고 이제 제주 등을 비롯한 뭐 이제 서울까지 포함해서 그 전국 곳곳에서 4.16 세월호 구주기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4월 8일 정부의 국가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시민대회까지 같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이제 시민대회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제 9년 동안 이제 사회적 참사와 관련돼서 이제 조사 특히 이제 가습기 살균 피해와 관련된 문제, 세월호 진상 규명과 관련된 문제를 사회적 참사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이 정부 조직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작년 가을에 이제 마감이 된 것 네. 같아요. 이제 보고서도 네. 만들어져서 뭐 배포가 되기도 했는데 잘 몰라요. 사실은 관련된 단체들만 알고 시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그러면 그동안 이제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이 조사 보고서의 주요한 내용, 어떤 의미, 또 한계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분석을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작년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세월호 참사와 관련되어서 총 9번의 수사와 조사가 진행이 되었다. 9번 많았네요. 근데 결국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다. 그렇죠. 결국은 진실이 없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런 또 뭐 세금 도둑이라는 얘기까지 다시 나오고 있었죠. 근데 사실은 그 9번의 수사 조사 중에 6번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수사기관이 진행한 수사.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빼더라도 금방 이제 질문 주셨던 조사와 관련되어서 첫 번째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라는 위원회가 만들어졌죠.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결국 그 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방해로 인해서 결국 어떠한 성과도 남기지 못하고 강제로 해산당하게 됩니다. 활동 기간이 끝난 거죠 그때요. 그렇죠. 그 이유는 그거였죠. 결국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사로 이제 조사 과제가 향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조기에 이제 활동을 종료시켜버린. 그리고 난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세월호가 이제 인양되던 시기에 선체조사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선체조사위원회는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였죠. 근데 약 1년 넘는 기간 동안 조사를 했지만 결국 침몰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지는 못하고 두 가지의 이제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첫 번째가 세월호는 내적 원인으로 침몰했다. 내적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내용이죠? 원래 이제 처음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검찰이나 경찰이 밝힌 대로 불법으로 전개축을 했고 그리고 화물을 과적했고 그리고 고박 불량이 있었고 조타 실수로 결국은 세월호가 침몰했다라는 게 이제 내적 원인. 내인설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죠. 그렇게 라고 이제 주장하는 조사 결과가 한 축에 있고 또 한 축으로는 이제 외력에 의해서 세월호가 침몰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불법 전개축이나 고박 불량을 해도 사실 배라는 거는 흔들릴 수는 있고 그렇지만 다시 복원 능력이 있으니까 복원력이 있으니까 결국 다시 돌아오는데 이게 외력이 작동하지 않고서는 이게 세월호가 침몰할 수 없는데 결국 침몰한 게 외력이 작동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외력설, 열린안이라고 부르는 이 두 가지의 이제 선조위가 결론을 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참위가 다시 이제 그러면은 선조위 활동의 결론은 내력설과 이제 외력설이 동시에 작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낸 거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두 가지가 병립할 수 없는 그런 두 가지 별도의 별도의 이제 별도의 원인인데 어느 것에 혹시 무게 중심을 선조위에서는 결론을 내렸다고 봐야 되나? 근데 그때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선조위원들이 결국은 3대3으로 이런 3대3으로 결론을 최종 결론을 못 내리고 이제 선조위가 끝나게 된 거네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2018년 12월부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작년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이제 조사 활동을 하고 3개월 동안 보고서를 냈고 그래서 이제 작년 가을에 최종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세월호만 조사한 게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참사까지 그쵸, 같이 같이? 해서 예. 사회적 참사로 명명하고 3년 6개월 동안 조사를 했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사참위가 특히 이제 세월호 참사만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선저위가 낸 결론에 대해서 침몰 원인과 관련되어서 사참위도 하나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외력 충돌 가능성도 있지만 외력으로 인해서 세월호가 침몰했다라고 결론 낼 수 없다. 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면서 결국 침몰 원인을 밝히지 못한 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한 축을 조사는 그 이제 구조하지 못한 이유. 왜냐하면 배는 사실은 침몰할 수는 있는데 이게 참사로 연결되는 거는 결국은 구조를 해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승객을 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하지 못해서 참사로 연결되었고, 그렇죠. 결국 그 참사로 연결되는 그 와중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국가는 무엇을 했는지, 해경은 책임. 무엇을 했는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규명하는 작업이 두 번째 과제였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거는 규명은 일정 정도 해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해경 지휘부터 현장 출동 세력까지 제대로 된 현장 지휘도 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구조하는 노력도 없었다. 게다가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퇴선 조치가 전혀 없이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 계속 되풀이된 그렇죠. 이런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좀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왜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은 결국 이번 사참위 조사에서도 못 내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그렇게 되고 이제 세 번째 방점을 찍은 조사가 그러면 자 침몰하고 난 뒤에 결국 생명을 구조하지 못했고 그러면 진실을 외치는 피해자들과 유가족들 그리고 시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을 왜 국가가 핍박하고 억압했는지에 대한 그게 이제 세 번째 조사 과제였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던 대로 뭐 정보기관들이 총동원되어서 왜냐하면 국정원, 기무사, 정보경찰 이제 피해자들과 유가족 또 시민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거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한 언론 통제, 언론에게 뭡니까 방송에 대해서 정권을 향하는 방송이 나오지 못하게 외압을 이제 행사했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죠. 게다가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나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을 하고 있을 때, 단식 농성을 하고 있을 때 일베라든가 또 저기 고엽제 전후회 뭐 이런 보수 단체들을 동원해서 반대 집회를 정경련이 돈을 주고 지원하고 했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죠. 게다가 청와대와 장차관들이 적극적으로 첫 번째 만들어졌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모의도 하고 실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도 다 보고서에 확인이 되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이 보고서만을 가지고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처벌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보고서는 잘못이라는 걸 확인했지만 과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결국은 책임지는 사람을 얻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 이렇게 된 결과가 나오게. 그런데 원인에 대한 규명을 한번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구조를 하지 못했었던 이유, 그리고 이후에 이것에 대한 진실 규명을 정부가 얼마나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방해했던 내용이 뭐가 있는 건지 이런 얘기들을 세 가지 주요의 사참위에서 이제 밝혔던 내용들이긴 하네요.